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2회차 해외 축구 3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엠폴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된 수비와 간결한 공격 전개를 선호하는 팀입니다. 기아시가 팀의 공격 핵심으로 활약하며 속도를 살린 빠른 공격 전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레체와의 경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주르코프스키와 안조린 등 중요한 패스 공급원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 전개에서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콜롬보와 펠레그리를 활용한 제공권 중심의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엠폴리의 수비 라인은 고글리치제, 이스마일리, 비티로 구성된 백스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미드필더 라인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더해져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시 빠른 복귀와 조밀한 공간 압박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능숙합니다. 우디네세는 마찬가지로 3-5-2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데이비스와 토뱅을 앞세운 속공 중심의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최근 아탈란타와의 맞대결에서 2대1로 패배했으나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파레오의 결장으로 인해 창의적인 전진 패스가 제한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공격 루트가 단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디네세의 수비는 지아네티, 비올, 투레로 이어지는 3백이 중심을 잡고 있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브리치와 칼스트렘 같은 미드필더들이 수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수비 조직을 더욱 촘촘히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비적인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결정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두 팀은 서로 비슷한 경기 스타일을 바탕으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폴리는 제공권을 활용한 직선적인 공격과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며 기회를 엿볼 것이고 우디네세는 속도와 침투를 강조한 단순한 공격 전개로 엠폴리의 수비 뒷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상대의 촘촘한 수비 조직을 뚫기에는 공격적인 다양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 골문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면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는 득점 없이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총득점이 적은 언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베네치아는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공격 전개를 시도하며 오리스티아노, 포얀팔로, 엘레트손을 중심으로 한 전방 플레이를 선호합니다. 이들의 공격 패턴은 주로 이선 자원의 개인 기량과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단조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상대 수비 조직력이 견고할 경우 효과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전 파르마와의 경기에서 베네치아는 초반 공격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풀어나갔지만 수비 조직의 불안정으로 인해 1대2 역전패를 허용하며 아쉬운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지스, 스보바다, 칸델라로 구성된 3백은 라인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 공격수들에게 배후 공간을 쉽게 내주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대 역습 상황에서 약점으로 작용하며 경기 흐름을 뒤집히는 원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체는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피에로티와 도르구를 중심으로 측면에서의 활발한 공격 전개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이들은 직전 엠폴리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나름대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으나 빌드업 과정에서의 단조로움과 크로스 중심의 패턴으로 인해 상대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체의 공격은 크루스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직선적인 방식에 많이 의존하며 상대가 밀집 수비를 구축할 경우 공격 전개가 막히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수비에서는 바르키로토와 가스파르가 탄탄한 호흡을 보여주고 있으며 라마다니가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안정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비 조직은 비교적 견고하지만 공격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이번 맞대결에서 베네치아는 홈의 이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얀팔로와 엘레트손의 움직임을 통해 득점 기회를 창출하려 하겠지만 레체의 중원 압박과 탄탄한 수비 라인으로 인해 공격 루트가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베네치아는 세밀한 전술보다는 단순한 크로스와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레체의 밀집 수비를 뚫는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레체는 피에로티와 도르구를 활용해 빠른 측면 전개를 시도하며 베네치아의 허술한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레체 역시 공격이 단조로운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 베네치아 수비진의 약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는 서로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수비적인 조직력이 맞물리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며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경기는 득점 없이 종료되거나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승부와 함께 언더 경기가 예상되며 양 팀이 모두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과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하는 팀입니다. 고든과 조엘링턴은 측면에서 강한 압박과 기술적인 돌파로 상대의 수비를 흔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직전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는 3대1 승리를 거두며 공격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윌록은 정확한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에 시발점을 제공했으며 이삭은 날카로운 침투와 골 결정력으로 상대의 골문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나 뉴캐슬은 수비 라인에서 중요한 전력이 대거 빠지며 불안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번 보트만, 러셀러스가 부상이나 징계로 결장하며 켈리와 세어가 대신 수비 중심축을 맡게 되었으나 이들의 호흡은 아직 완벽히 맞지 않아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을 시도하는 팀입니다. 선머빌과 보에는 날카로운 움직임과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측면에서 공격을 이끌지만 최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공격 전개에서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쿠두스의 결장이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최전방의 안토니오는 자주 하프라인 아래로 내려와 공을 받아주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로 인해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며 득점력 약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트햄의 수비진은 킬먼과 토디보의 안정적인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원의 로드리게즈와 수책은 수비 가담과 볼 차단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며 팀의 수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공격력이 웨스트햄의 안정적인 수비 조직과 맞붙으며 치열한 양상이 예상됩니다. 뉴캐슬은 고든과 이삭의 연계를 중심으로 웨스트햄의 수비진을 공략하려고 할 것이며 중원의 윌록과 기마라에스가 전방으로의 패스를 통해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뉴캐슬의 수비진은 주축 선수들의 부재로 인해 완벽한 조직력을 보여주기 어려워 보이며 이는 웨스트햄의 역습 전개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보엔과 선머빌이 뉴캐슬의 불안한 배후 공간을 공략한다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여전히 공격 전개에서 결정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기반으로 뉴캐슬의 강한 전방 압박을 견뎌내며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뉴캐슬은 공격에서 더욱 세밀하고 조직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부상과 징계로 인한 수비 약화를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력을 통해 보완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뉴캐슬은 이삭과 고든의 활약을 앞세워 웨스트햄의 밀집 수비를 뚫고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는 팽팽한 흐름을 보이겠지만 뉴캐슬의 공격력이 웨스트햄의 단조로운 전개를 압도하며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언더 경기 양상이 유력하며 뉴캐슬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